얘 같은 경우는 수월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3개 받은 거에서 그것까지 기략적으로 좀 여쭤보면, 하나는 빈집이어서 이미 내놓으셨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그 점유자와 재계약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한 분하고는 재계약을 할 것 같고, 보통 점유자랑 재계약을 할 때는 그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계속 거기 살았으니까 요 동네 월세 시세 같은 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니까, 내가 계산한 수익률로 월세를 불렀을 때 보통 비싸다, 그 가격은 이 집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은데, 두 분 다 그랬어요. 두 분 다. 자연 이런 건강도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이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실이 그렇게 길 집도 아니고 동네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가격으로 월세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약간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제 눈에 불을 켜고 2번씩 가야지 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는 집이 이 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한테 항상 느끼는 게, 과연 제가 선생님이라면 아무리 내가 전업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도권까지 올라오는 거는 마음 먹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도 되게 들어요. 힘들기는 힘든데, 이렇게 안 하면 지방에 있는 걸 갖다가 이 재산을 경기도 쪽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 보고 천천히 달려가는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부분은 항상 선생님한테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우면 돼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명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 여기는 원래 거주하셨던 분이 채무자. 예. 혹시 채무자신데 명도 하면서 부딪히는 건 없었어요? 제일 첫 명도래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원래는 제가 3, 4년 전부터 경매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명도 때문에 솔직히 경매를 시작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구체적으로 명도 때문에 미루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명도가 내가 원거리에서 하니까 불편한 것 때문일까, 아니면 만나서 대면하는 게 불편하다, 그런 부분일까요? 둘 중에서 고르려고 하면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내보낸 것 자체에 대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처음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착하신 분이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채무자는 없어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겠다. 딱 3일이었거든요. 10월 17일에서 10월 20일까지 그 사이에 내가 이사 나가겠다. 딱 그때 나갔어요. 그 얘기한 게 낙찰받고 며칠 뒤에 그때 전화로 연락 왔다고. 계속 통화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래 얘기한 건 아니고, 나가실 것 같으면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얘기를 하니까 나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주 있다가 통화를 해보니까 그때 이제 수월하게,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사이에 나가겠다, 한 달 정도 뒤 나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이사 나가는 당일까지 약간 긴장을 놓지 못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나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나가냐 안 나가냐 했을 때, 나갔다 안 나갔다 얘기를 하면, 선생님 만약에 수도권에 계신다고 하면 갔다가 아예 안 나갔네, 그러면 강제집행 해야겠다, 절차를 진행해야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가늠하기는 한 걸음에 달려오기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이 불편하죠. 약간 거기에다 에너지 치중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약속한 날짜에 진짜 나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사 나가신다고 하실 때 제가 솔직히 약속대로 나가시면 너무 고마우니까 식사비를 갖다가 한 10만 정도를 준비하고 왔었어요. 근데 이미 빨리 다 나가셨더라고요. 얼굴도 못 뺀 거예요. 네, 얼굴도 못 뺐고, 안에 짐도 뭐 놔두는 것도 없이 깨끗하게, 그 다음에 가스도 잠그고, 가스 요금도 다 정산했고. 공과금까지. 선생님이 오히려 처음 명도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분을 또 만나셔서 순탄하게 선생님 앞날을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앞날처럼 너무나도 순탄하게 술술 풀렸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하죠. 얘 같은 경우는 수월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3개 받은 거에서 그것까지 기략적으로 좀 여쭤보면, 하나는 빈집이어서 이미 내놓으셨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그 점유자와 재계약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두 분이 재계약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한 분은 수익률이 나와서 한 분하고는 재계약을
재계약을 할 것 같고 보통 점유자랑 재계약을 할 때는 그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계속 거기 살았으니까 요 동네 월세 시세 같은 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니까 내가 계산한 수익률로 월세를 불렀을 때 보통 비싸다. 그 가격은 이 집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두 분 다 그랬어요. 두 분 아. 다. 두 분 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두 분 다 한번 부동산 한번 알아보셔라. 그래 했는데 알아봐도 비싸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가 또 있죠. 예, 그런데 알아봐도 비싸다 하시는데 약간만 깎아서 살면 안 되나. 그래도 한 번 같은 경우는 깎아주더라도 수익률이 선생님 기준에서 부합하니까 네.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근데 나머지 한 분은 진짜 좋은 집 받았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준실축에 안산 집을 낙찰받은 그분이 너무 깎아달라서 월세를 조금 높여서 다시 협상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내 기준 수익률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길게 보는 포지션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혹시라도 수익률을 좀 깎아 먹어도 계속 이 사람이 거주할지는 사실 또 않을 거고 혹시라도 중간에 계속 사신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올려서 장기적으로 월세는 높여가는 게 또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재계약하는 게 낙찰자 입장에선 되게 유리한 점이 많잖아요. 그것도 이사비도 안 들고 그렇죠. 공사비 그것도 안 들고. 그렇죠. 여기도 한 500만 원 돈 들어갈 예, 예정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월세를 뭐 5만 원 깎아주는 거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야,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건물 두 채를 또 큰 재산은 건물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야. 호실이 몇 호실이에요? 두 개가? 두 채 해서 총 10호실. 혹시 그러면 매출 정도 여쭤봐도 돼요? 너무 괜찮습니다. 예민할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아예 대비가 감이 없어서 왜냐면 저도 이런 빌라만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 신축 건물은 건물 가격 대비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럼 10호실에서 월세는 얼마나 받으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예, 예. 건물 그냥 따로따로 봤을 때 네네. 1층이 상가고 2층, 아. 3층이 주택이거든요. 네네 상가주택 예, 건물 한 개당 월세가 한 450에서 500 정도 나와요. 그럼 두 개 합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신축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대출 받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이자를 제외하면 계략적으로 되는지 근데 그건 계산이 안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이 특성상 이걸 마이너스 대출을 받거든요.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니까 제가 돈을 건물 전체에 건물 한 채당 한 6억 5천 받아놨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이니까 필요할 때는 썼다가 또 넣었다가 썼다 넣었다 이러니까 항상 유동적이에요. 아 대출 받으신 게 일반 근저당이 아니고 근저당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신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 그럼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대출 받은 게 있으니까 돈 생기면 다 걷다 넣는 거잖아요. 그 챙기면 무조건 넣고 쓸 일이 있으면 또 빼고 언제든 넣고 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금리가 조금 높아도 이자가 훨씬 더 맞아요, 작게 맞아요. 들어가더라고요.